이제 33회입니다. 근데 34회 보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줄어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중요한 내용들 계속 이제 반복하실 겁니다. 반복 학습하면서 이 패턴, 항상 테마가 뭔지를 보시고 거기에 뭐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 이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연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자, 4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것.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면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유증과 재단법인 설립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증과 재단법인 설립입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이 둘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손자에 대한 유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도달 그런 문제 없이 그 의사를 표시한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증을 할 때는 혼자서 하고 작성하고 문서 만들고 보관해요. 의사를 표시를 전달하지 않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 취소권, 해제권은 그 의사 표시를 상대방에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상대방이 그 의사를 표시를 수령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무권 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도 마찬가지로 추인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죠? 자,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의 상대방,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고요. 더 하나, 최근에는 출제가 된 바 없지만 이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추인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추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근데요, 이건 옛날에 많이 나왔습니다. 무권 대리인들을 할 수 있는데 단서 있죠. 무권 대리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아야만이 그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 했는데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했다는 그런 부분까지 있죠. 그리고 본인의 추인은 의사의 통지라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3번. 미성년자 법률에 대한 법정 대리인 동의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법정 동의한다. 그럼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이행 불능이라는 계약해제. 계약해제도 상대방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있으면 그 당사자 상대방이 하는 겁니다. 자, 상대방 단독행위는 유증과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잘 나오는 게 공유지분 포기와 취득시효 이익 포기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포기는 소유권 포기와 다릅니다. 여기는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와 공유지분 포기예요.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뭐죠?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해요. 지금 뭐다? 그거는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하지만 지금은 공유지분 포기, 취득시효 포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면 취득시효 포기와 공유지분 특징이 있어요. 공유지분 포기는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예요. 상대방이 다른 공유자예요. 도달하면 곧바로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아니다. 의사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다른 공유자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엔드,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이 효력이 생긴다. 그게 하나 중요한 논점입니다. 자,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지분 포기 의사를 표시합니다. 근데 그 포기 의사 표시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아니다. 포기 의사와 함께, 즉 포기 의사가 도달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져야만이 포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유 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기억을. 취득시효 포기. 취득시효 포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취득시효에 딱 떠오르면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법률상 소유자예요. 따라서 포기도 법률상 소유자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등기 명인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허무인이에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즉 법률상 소유자에게 해야만이 포기의 효력이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시효 이익 포기는 달리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 등기부상의 등기인이 허무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온인무에 등기했어도 효력이 없거나, 그래서 진정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한테 해야만이 효력인 거지 외형상 등급에 기재된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다. 그걸 쓰는 겁니다. 진정한 소유자에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원인 무효의 등기 등기부상 소유무효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요걸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요것도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제, 해지. 이것도 일방적인 의사표시죠. 형성권이고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권입니다. 다만 합의 해제는 계약이다. 합의 해제 계약 이렇게 외우십시오. 합의 해제 계약이다. 그다음에 우리 또 복습하겠습니다. 추인은 상대방이 하고 그다음에 무권대리 할 수 있는데 무권대리에 대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안 때 비로소 대항할 수 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아직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철회권을 행사했다.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인 무효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되면 무권대리 다시 본인이 다시 상대방 상대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요 내용 잘 나옵니다. 그 전까지 지금 최근에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 상대방의 특정 승계에 대해서도 추인할 수 있다는 게 간혹 출제가 됐습니다. 과거에. 자, 다음. 무효인 법률행위는 139조, 이거네요, 내용이. 효력 규정과, 법률의 규정에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다. 효력 규정은 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사법상인 그 계약 자체도 무효가 되는 거고, 단속 규정은 법에 있어서 처벌 규정이 있지만 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한다는 거. 그걸 묻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게 유효하냐, 무효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즉 임대인이 중개사예요. 그리고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 이걸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일정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더 나아가 이 임대차 계약의 효력까지 부인하냐? 이 경우에는 아니다. 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이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을 하게 되면 유효하다 기억해 주시죠. 우연히 하는 경우는요. 왜냐하면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만 해야 돼요. 하지만 살다 보면 우연히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일회성은 민사사건, 성공보수,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 약정은 가능하다. 반대로 형사사건은요.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다.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은 거래에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딱 있는 순간 뭐가 떠오르냐면 백사조가 떠올라야죠.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경험 있는 무경험 실제 가격보다 2배 급법 반대부터 현재와 불균형 이런 단어가 딱 떠올려요. 그런데 출제자가 여기서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실수로. 근데 백사조가 제가 저번 시간에 했죠. 백사조 하면서 폭력이란 악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실수면 폭력이나 악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백사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걸 물어본 겁니다. 실수. 답을 여기 숨겨놓은 거예요. 실수했다는 얘기는 폭리에 대한 악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어떤 상대방의 무경험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겠다는 그런 악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수였기 때문에. 따라서 백사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음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제가 그랬죠. 보험계약에서는 우연한 사고라면 유효하지만 오로지 사고를 가정하는 우연성이 없는 거죠.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3번과 같아서 변호인의 형사사건, 선고약정 무효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뭐가 있었죠? 이거 확정적인 무효예요. 강행법규 위반, 103조, 104조, 107조 단서, 108조가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확정적인 무효. 유동적 무효는요. 무권대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국토기획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 매매계약. 항상 구분하십시오. 자,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저번 34에서는 제3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33회에서는 뭘 물었냐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하세요. 첫째, 통정 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통정 허위 표시는 통정이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합의까지 요하는 겁니다. 통정이란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은 부족하며 그에 관하여 상대방의 합의가 있어야만이 통정해야 됩니다. 단순히 아는 경우에는 허위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다. 자, 실질 목적인 증여인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매매계약을 꾸미는 거죠. 그게 가장행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질은 증여예요. 하지만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이 가장에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 정말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항상 기억하는 증여 자체는 은닉행위이고 유효하다. 하지만 가장행위 되는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당사자 사이에 증여가 행해져서는 이게 실질이에요. 증여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가 있는 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이 매매가 허위 표시예요. 이건 무효예요. 증여는 은닉행위고 유효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매매를 위해서 등기를 했을 거예요. 그 등기는 효력은 어떻게 된다? 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 등기 때문에 등기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증여라는 실질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계다. 즉 비록 매매는 가장 허위 표시에 해당되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는 증여라는 실제적인 의사가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효력이 있다. 그걸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매매 가장 허위 표시에 해당되는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했어요. 원칙 때문에 원인 무효 등기에서 효력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이 사람 사이에는 증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돼서 을 명의의 등기는 매수인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그거까지 기억하십시오.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었다. 자, 본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대리인과 상대방 통정 허위 표시했다면 본인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에 상관없이 이 계약 자체는 무효다. 그걸 묻는 겁니다.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상대방과 허위 표시를 한 경우 본인이나 법인은 108조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법인의 의사표시 알고 있느냐 그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이 계약 자체는 무효다. 민법 제8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허위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허위표시는 무효예요. 하지만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어느 누구도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쓴 겁니다. 그 누구도.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가장 소비대차를 만들었어요. 외형상. 가짜 채권이에요. 하지만 그 양수인은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3자가 아니다. 보호받는 3자다. 채권 양수인은 가장 채권의 양수인 아니면 가장 채권의 압류나 아니면 가압류금자는 제3자에 해당된다. 전부 추심권자. 단지 구분한 게 있었죠. 채권의 추심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제3자는 아니다. 다만 전부 추심권자는 제3자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44번 토지권 허가 구역 내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유동적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됐으면 협력 의무 기억나겠죠? 그 다음에 채권 계약이 있는지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계약의 효력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할 수도 없고 채무 불이행을 해지할 수도 없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행 소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유만으로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협력 의무를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도 할 수 없다. 이게 딱 나옵니다. 또 하나가 계약금 계약도 하지 않습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언제?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됐으면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딱 나와야 합니다. 매매계약이 효력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채권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 책임 발생 없고 손해배상 책임이나 해제 문제 안 나온다.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은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그것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때에 비로소 구할 수 있다. 협력 의무 무슨 내용이다? 공동으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이미 배웠던 겁니다. 한 푼도 포기할 거예요. 협력 의무와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 그 부분은 동시에 관계가 아니다. 그 의미는 뭐다? 매매도인이 매금 지급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지. 관할관청 신청을 요청했어요. 매도인. 그러니까 매도인이 야 너 아직 돈 안 줬잖아. 그 이유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매매가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즉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도인 같은 수령자이기 때문에 배액을 상환하고 교부자인 매수는 포기해서 이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 그러나 여기서 추가로 나왔기는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어떤 경우에 확정적인 무효가 되냐 추가로 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얘기 내용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뭐 언제 무효가 되는지. 먼저 관할관청이 불허가 돼서 관할관청 신청해서 불허가 됐으면 당연히 확정적 무효됩니다. 주의할 건 뭐냐면 허가 신청이 적법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이 적법하다는 것은 공동을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해서 공동 신청한 게 아니라 임의로 하서 임의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됐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데 주의할 것은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거래 허가 신청을 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는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 불허가 처분의 전제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 그 얘기는 공동을 신청하는 거다. 약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기간이 경과했던 사정만은 곧바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저번 34회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뭐냐? 매매계약 체결할 때 야 이때까지 우리 허가를 받자.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걸로 확정적으로 무효시키자. 그런 약정을 한 경우입니다. 확정적으로 유효되는 거 잘 나오죠. 허가 구역 지정을 해제.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되는 거고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지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도 확정 유효된다.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데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이행의 착수이므로 아니다. 자, 계약금의 기초 535조의 기초에서 565조의 기초에서 하려면 이행 착수 전이잖아요. 그러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게 이행 착수다? 아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이행 착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해제가 가능하다. 그걸 묻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이행 착수에 해당된다면 못하겠죠. 하지만 관할관청 허가 신청은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자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소로서 구할 수 있다. 협력 의무 이행 청구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디귿번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누가 봐더라도 이거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확정적 부유로 본다. 이행 불능이니까 매도인 채무는 아무리 허가를 받더라도 불능인 상태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매도도 존속을 바라지 않으면 이건 확정적으로 된다. 이 표현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순간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자, 요게 좀 특이하죠. 45번. 자, 45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 틀립니다. 자, 법률행위 취소하게 되면 취소권자 그 다음에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법률행위 취소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 해요. 일단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 무효된다. 이 개념은 유동적 무효하고 대응하는 개념이죠.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 능력자, 사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이게 취소권자예요. 이 사람들은 제한 능력자가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소급적으로 하여 무효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면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권리 의무를 소급하기 때문에 형성권이다. 요거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사고, 사기, 강박으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취소권자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여기서 동의를 받아 한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암기를 하십시오. 이 기간을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나온 제척기간 행사기간 권리 담보책임에서는 1년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은 6개월 요게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3년 내 언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아니면 법률행위 날로부터 10년 내 그리고 이 기간은 소멸시효냐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다.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소급하여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급하여 처음부터는 표현이 소급이다. 처음부터
그때부터가 아니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자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서로 주고받은 거 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예요. 그런데 제한 능력의 이유로 법률에 취소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를 받을 이 현저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된 경우는. 따라서 여기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아요. 제한 능제 선악 구분 상관없이 취소된 경우 법률행위에 받을 급부 받은 이익이 현저한 한도에서만 합니다. 자, 참고로 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추인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 취소권은 섭니다. 취소권 소멸단에 취소권을 추인하는 취소권을 포기입니다.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취소는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그것이 요소가 되는 자, 차고, 사기, 간번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예요. 차고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거고 사기, 판거는 의사표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 강박의 경우는 부당한 간섭이에요. 의사표시 불치가 아니에요. 단지 사기, 강박에는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조문에서도 의사의 표시의 흠결 그리고 사기, 강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사표시에 이런 하자는 아닌 부당한 간섭이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 자체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요소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지위와 결합된다. 이게 뭐냐면 계약 해제는 계약상의 당사자만 할 수 있다는 그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법률행위 당사자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취소권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당사자 지위 양도가 있으면 그에 따라 취소권도 양수인에게 이기게 된다. 따라서 취소권은 취소권자라고 지정된 제한 능력자뿐만 아니라 대리 아니면 승계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취소권은 누가 할 수 있다? 취소권자 그리고 그의 대리인 그리고 승계인. 그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뿐만 아니라 특정 승계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 때문에 당사자 지위가 양도했으면 그에 따라 취소권도 이전되긴다. 취소된 법률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행위로 인하여 제한 능력자의 선악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악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현저한 한도에서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현저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럼 취소권자 아까 배웠습니다.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그리고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할 수 있다. 이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뿐만 아니라 특정 승계인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에 이걸 묻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게 아니라 10년 이전에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 표현은 맞겠죠. 여기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내게 틀린 점이고 반대로 이 지문은 맞는 겁니다.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딱 고개가 갸우뚱하는데 취소권 행사는 제한 능력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단독 가능한 겁니다. 제한 능력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부과한다? 아니다. 제한 능력자는 선악의 구분 상관없이 현존한 이익만 이익이 있을 때 그것만 상환하면 된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주인 취소권의 포기입니다. 취소권의 포기는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으로 유효를 시킵니다. 근데 취소권자는 취소원이 종료 후 추인할 수 있고 추인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이 표현도 다만 법정 또는 후견이 추인한 게는 취소 원인이 종료되지 않아도 요겁니다. 자, 취소권자는 추인을 할 수 있는데 언제 할 수 있다?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추인의 효력이 있고 즉 취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가요? 취소권자는. 그리고 추인하면 한번 추인하게 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어요. 확정돼요. 그런데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데 주로 법정 대리인 묻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잘 보세요. 취소권자는 취소 원인이 종료되면 할 수 있는데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되지 않아도 추인할 수 있다.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46번.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